있으니까 x2, 여기는 x1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내분점의 x 좌표인 요 녀석을 구한 거지. 됐지? 이해 가니?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형이랑 또 얘를 볼 거야. 그러면 요점의 y좌표, 내분점의 y좌표를 y라고 할 거고요. 지금 점 A의 y좌표를 y1, 점 B의 y좌표를 y2. 그리고 닮음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 지금 닮은 B가 M 대 N이니까 두 삼각형에서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M 대 N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다 지금 Y축 수직선 위에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내분점의 Y좌표가 될 건데 지금 요 Y1과 Y2라는 두 좌표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직선에서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럼 Y좌표는 뭐라고 하면 돼? 똑같이 M 플러스 N, M 플러스 N이 될 거고 곱해지는 숫자는 M 앞에는 뒤에 게 곱해지는 거니까 Y2가 올 거고요. N 뒤에 곱해지는 건 앞에 게 오는 거니까 Y1이 오겠지.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서의 내분점을 찾는 건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어차피 내분점 구하는 공식 그대로 써주면 돼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지? 됐죠? 그래요. 저는 오랜만에 들으니까 생각이 좀 나나? 어? 뭐라고? 자, 선분이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내가 중점을 찍었어. 그럼 얘가 몇 대 몇이야? 무조건 1대1이지?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1대1 내분점, 즉 중점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2분의 m 여기가 1이겠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그리고 얘는 뒤에 좌표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뒤에 좌표를 b라고 보고 앞에 좌표를 a라고 보면 이렇게 쓰면 얘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그냥 중점의 좌표를 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점의 좌표는 두 점의 좌표의 합을 2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됐죠? 그렇게 해서 내분점 공식을 배웠는데 지금 너네 교과 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외분점 공식도 있어요. 사실 외분점은 어떤 느낌이냐면 선분 A, B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A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지금 아까 내분점은 이 선분 안에 있던 점이었던 거잖아. 외분점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쌤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이렇게 점점점해서 요 길이랑 다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상황이면 선분 A, B를 얘부터 얘까지는 B로 보면 3칸 같지? 그럼 여긴 3이고 B부터 얘까지는 한 칸 갔으니까 1이지? 그러면 선분 A, B를 3대 1로 외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점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단 가볍게 뭐 그런 게 외분점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고 뭐 공식은 아까랑 똑같이 방향성은 똑같이 유지를 해줘야 돼. 먼저 읽은 거, 뒤에 읽은 거에 좌표를 어떤 걸 갖다 쓸지는 똑같은 패턴이야. 근데 식이 m-n, m-n으로 바뀌고 여기가 x2, 여기가 x1 이런 식으로 와요. 그래서 외분점 공식은 그냥 이 부호가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바뀌는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너네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할 때 외분점 공식 혹시 이용하는 거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나올 수도 있어 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빠졌으니까 내분점만 본 거예요. 아셨죠? 그래요. 자, 근데 너무 또 니네가 공식에만 의존할 것 같아서 높아심에 얘기를 하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15야. 그리고 여기가 5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야? 20이지. 근데 쌤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A, B의 2대 3 내분점을 찍어라 라고 했어. 좌표를 구해라 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됐지? 그러면 2대 3이면 지금 얘를 크게 5로 나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2, 여기를 3 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 가셨나요?
그럼 요 길이가 몇이야? 8. 여 길이는 1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8만큼 온 거니까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너무 공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냥 자연수 정수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길이 따져볼 수 있으면 공식 쓰는 것보다 얘가 더 빠르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야. 좌표 평면 위에 있어도 똑같아요. 아셨죠? 자, 이제 무게중심까지 하면 기본 개념은 끝난 건데 무게중심은 쉬워요. 쌤이 가볍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너네가 깊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쌤은 그냥 감만 봐줄게. 자, 무게중심이 일단 뭐야? 너네가 무게중심 하면 반드시 생각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응? 절반으로 나눠? 어이씨, 그래, 보통 기억하는 게 2대 1이지. 아, 이거의 절반인 건가? 2대 1이죠? 2대 1인 것도 또 이렇게 그림 또 애매하게 나오면 또 헷갈리지 말고 지금 무게중심이 있으면 꼭지점으로부터 변까지의 내분점의 비가 2대 1인 거야. 무게중심은. 맞죠? 그럼 무게중심은 우리가 방금 배운 걸로 따지면 이 점과 이 점의 2대 1 내분점이다 뭐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로 증명을 하긴 할 건데 일단 무게중심 하면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어. 이거를 애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어. 세 중선의 교점이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의 정의가. 중선은 한 꼭지점에서 마주 보는 변의 중점에 이은 선을 중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마주 보는 중점에 연결하고 여기에서 마주 보는 중점에 연결하고 그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무게중심이라는 거지. 그럼 무게중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표시가 없더라도 너네는 길이가 같은 걸 이용해야 될 수 있어. 됐지? 그리고 무게중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세중선의 교점이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2배와 같다. 그게 중선 정리거든? 파푸스의 정리라고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건 책 보면서 디테일하게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무게중심이 나오면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중선이라는 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2대 1은 쉽거든. 쉬우니까 애들이 잘 기억해.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중선이라는 거는 잘 놓치는 경향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니네가 요거를 이제 책 뒤에 보면 증명하는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지 말고 증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알았지? 자, 점 BCA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 좌표 평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굳이 얘는 좌표 평면에 갖다 놓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요 점을 표현을 해야 이 A랑 얘를 뭐 P라고 할까요? AP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표현해주면 되는 거잖아. 무게중심의 좌표라는 건. 맞지? 그러면 니네가 먼저 P라는 녀석을 표현을 해주고 좌표로. 중점이니까 1대 1이죠. 그러면 2분의 x2 플러스 x3 여기는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얘랑 얘 사이에 2대 1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게 식 정리가 살짝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해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쌤이 해줄 테니까. 알았지? 지금 해봐. 증명하세요.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아까 여기 중점의 좌표는 2분의 x2 플러스 x3였고요. x좌표는 y좌표는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점을 구한다라고 하면 내분점의 x좌표는 2 플러스 1, 2 플러스 1을 쓸 거고 여기에다가는 내가 지금 AP의 2대 1 내분점으로 본 거니까 2대 1로 봤다는 건 맞죠? 그러면 이 뒤에 붙여야 될 이 좌표는 얘가 먼저 붙어야 되겠지? 됐어? 선분 AP로 읽었으니까 선분 AP의 2대 1인 거잖아.
PA는 1대2인 거고, 근데 내가 2, 1 이렇게 썼으니까 뒤에 좌표는 요 녀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걔를 쓰면 2분의 x2 플러스 x3라고 이렇게 쓰게 되겠지. 됐나? 그리고 여기에는 얘의 x좌표를 쓸 거니까 x1이 써지게 되겠죠. 맞죠?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도 y좌표를 쓸 때는 지금 a, p의 2대 1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좌표는 얘가 되겠지. 그러면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써놓고 여기 괄호에다가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얘는 앞에 읽은 걸 읽어야 되니까 y1을 쓰는 게 맞겠지. 됐지? 그러면 얘 분모 3 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2가 이렇게 약분돼서 x1, 2, 3 더해진 거 보이지? 이렇게? 됐나? 헷갈려? 헷갈려? 어. 아, 너는 뒤에 와서 들었으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지. 공식 자체가 m 플러스 n, m 플러스 n이라고 할 때 선분 a, b에 뭐 m 대 n 내분점 이렇게 얘기하잖아? 됐어? 그러면 그 좌표를 구할 때는 m 플러스 n 똑같이 이 순서대로 써주고 요 뒤에 곱하는 좌표를 쓸 때는 뒤에 읽은 녀석의 좌표를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디테일한 설명 책을 보시든 강의를 내일 보시든 하시고요. 됐어? 도현이 헷갈려? 된 거 같아? 승환이 형 괜찮아? 근데 헷갈린 표정이야. 어디서 헷갈린대? 살짝 헷갈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너 프린트로 다시 줄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엔 무게중심의 좌표는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세 점의 좌표가 있을 텐데 무게중심의 x좌표는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세 점의 좌표의 합. 근데 결국엔 그걸 3으로 나눴으니까 x좌표들의 평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y좌표도 똑같고요. 됐지? 그래요. 자, 강의만 하다 끝나겠는데? 문제 풀 짬이 안 나네. 어떻게 개념 테스트 잠깐 풀어볼까? 잠깐 쉴까? 힘들어? 좀 집중력이 떨어져 가는 것 같아서. 잠깐 쉴까? 그래, 잠깐 쉬자 그러면. 자, 문제 좀 풀어보셨나요? 다시 질문하고 싶은 부분 있어요? 괜찮았어? 무게중심 괜찮아? 걱정된다, 걱정돼. 자, 이런 건 넘어갈게요. 그냥 공식만 이용해도 되는 거는 좀 넘어갈게요. 아셨죠? 그래도 하나는 해야 되나? 자, 사표평면 위에 두 점이 A랑 B가 있고요. 이때 선분 A, B를 B 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죠. 그럼 우리는 식을 써야 되겠네요. 그럼 X좌표가 2가 나왔는데 X좌표 쓰려면 B 플러스 1, B 플러스 1을 쓸 거고 지금 뒤에 있는 게 얘니까 여기는 1이 올 거고요. 앞에 걸 써야 되니까 얘는 4가 오겠죠. 그게 2라고 하고 있죠. 됐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럼 B 구하면 이제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뭐 진행하시면 되죠. 이런 계산은 안 해도 되잖아. 하민아 내분점 기억나? 안 나? 에이 진짜.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고요. 선분 A, B를 이렇게 내분하는 점이 4, 4분면 위에 있대요.
그럼 사사분면 이렇게 사분면 얘기가 나올 때가 종종 있는데 이게 뭔가 점이 몇 사분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 2사분면만 안 지난다 이럴 수도 있고 뭐 각가지 이렇게 뭐 사분면이 언급되는 조건들이 가끔 나오죠. 그죠? 그럼 그럴 때 니네는 항상 부호를 신경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사분면은 부호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해가지? 그럼 예를 들어서 직선이 사사분면을 안 지난다라고 했어. 직선이 있는데 걔가 사사분면을 안 지나. 이해했지? 그럼 찬우야? 기울기는? 직선이 있는데 사사분면을 안 지난다니까? 그럼 머릿속에 탁 직선을 딱 그릴 때 사사분면 안 지나게 탁 그려보면 기울기가 나오잖아. 몰라? 야, 심각하다 진짜. 승원! 기울기는? 어. 뭐야 아무도 생각을 못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사사분면 안 지난다고 사사분면만 그럼 너 오른쪽 위면은 기울기가 양수인 걸 몰라? 그럼 양수라고 해야지 부호를 얘기한다니까 사분면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그럼 y의 절편은 잘 말해라 사사분면이 안 지난다고 했어 빨리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이렇게 지나가도 사사분면 안 지나가잖아 그죠? 그래요. 그 한 끗 차이로 틀리는 거야. 나중에 틀릴 때 보면 그런 거 잘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쌤이 아까도 뭐 잠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너네가 많이 그려보라는 게 문제의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그려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이럴 때만 생각을 하고 저럴 때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이러면 틀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충분히 잘 해주세요. 자, 어쨌든 b가 나와 있으니까 분모에다가 t 플러스 1 마이너스 t라고 쓰겠죠? 그리고 분자에도 t 플러스 1 마이너스 t라고 쓰겠지? 선분 a, b로 읽었으니까 a가 앞에 거, b가 뒤에 거. 뒤에 걸 먼저 써야 되니까 t에 곱하는 건 5. 여기에 곱하는 건 0이겠죠? 이해 가시죠? 그대로 써서 또 똑같이 풀면 돼. 근데 그게 사사분면에 있다니까 x좌표는 사사분면에 있는 점의 x좌표는 0보다 크죠. y좌표는 수업해도 돼? 완전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정말 사사분면에 점 있다고요.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 그렇게 하면 t에 대한 범위가 나와서 구할 수 있어요. 됐죠? 있어도 없어. 자, 얘도 뭐 아까 했던 문제 유형이랑 비슷한데 자, 점 A는 A, 0에 있고요. 그럼 어디에 놓여 있어? A, 0은? 에이, 단어를 잘 써야지. 무슨 X 좌표 위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X축 위에 있죠. B는 Y축에 있어요. 그리고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직선 얘 위에 있대. 그러면 얘 해라는 뜻이지? 이해했니? 자, 그럼 아까 쌤이 많이 그려봐라 라고 했는데 얘도 지금 문제에서 이런 거 주고 뭐 2대1 내분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 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려보는 거 이렇게. 일단 y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생긴 건 아시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원점을 지나가니까 이해했지? 그러면 이 x의 절대값과 y의 절대값이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죠? 됐죠? 자, 이때 0,6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적당히 한 이쯤에다가 0,6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면 a, 0을 표현을 할 건데 내가 그 점을 x축 위에 딱 찍었을 때 그때 a, b를 연결한 선분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이 위에 있게끔 그려보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그럼 쌤이 그냥 아무데나 그려볼게. 여기가 a, 0이라고 하자. 여기가 a야 점. 그러면 a, b를 이렇게 연결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직선과 만나는 점이 여기지. 그러면 이게 지금 2대 1로 보이진 않죠. 그죠? 근데 얘는 2대 1이래잖아. 이해 가니? 가요 안 가요? 그럼 2대 1이 되게 그리려면 왼쪽으로 더 가야 되겠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어? 왼쪽으로 더 가야 되겠지 이렇게. 아유씨. 그러면 한 이쯤 갈까요? 그래서 내가 A, B를 연결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 위에 있는 점이 이 길이를 2대 1로 내분한다라고 뭐 지금은 좀 비스무리하게 볼 수 있겠다. 이해 갔지? 그러니까 얘를 내분점 좌표 구하는 그 식을 써서 구해도 돼. 그게 더 빠를 거야. 근데 쌤은 이제 많이 그려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좌표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아도 이 상황에 대한 걸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항상.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좀 찍으면 얘가 a, 0이 될 거고 이때 그러면 이 길이가 2대 1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삼각형 두 개를 만들었어. 이렇게. 얘랑 얘랑. 그러면 이거 대 이것도 몇 대 몇이야? 2대 1이었으니까 여기도 닮음이니까 2대 1이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몇 대 몇이야? 1대 2겠지?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몇이야? 얘가 6이라며. 근데 1대 2라며. 그럼 여기가 몇이냐고. 엥? 4죠? 여기가 2잖아, 2. B가. 됐어? 그럼 여기 4잖아. 근데 아까 쌤이 체크할 때 여기의 좌표가 얘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X좌표랑 Y좌표랑 절대값만 달라. 그럼 얘가 4 나왔으면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4죠. 됐어?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을 때 여기가 2대 1이라며 지금.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도 2대 1일 거 아니냐고요.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데 요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야. 그럼 여기가 4지. 그럼 여기는 몇이어야 돼? 길이가. 2대 1이니까 8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요 A점의 좌표는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8이면 이 전체 길이는 12잖아. 그러면 좌표는 부호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분점 안 써도 뭐 풀 수는 있었네.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이해를 잘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근데 너네가 나중에 뭐 미분도 배우고 적분도 배우고 하면 이런 문제 스타일은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다양하게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을 자꾸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뭔가 판단할 수 있게끔 자꾸 해봐야 돼. 이게 어려우니까 잘 안 그려 버릇하게 되고 안 그려 버릇하니까 그리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는 걸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하고 모르는 건 적당히 잡아보는 거예요. 항상. 이걸 모르니까 못 그리겠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정도에서 그냥 적당히. 이해 가지? 자, 그럼 아까 내분점 구했던 방식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여기에 x좌표를 a라고 두면 y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 얘가 지금 얘랑 얘를 a로 하면 안 되겠네? k로 할게요. k, 마이너스 k. 됐지? 그러면 내분점 2대1 내분점이 지금 얘로 나온 거야. 맞죠? 그러면 식을 뭐라고 써야 돼?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이 뒤에다 곱하는 거니까 얘는 0을 곱할 거고 얘는 a를 곱하겠죠. 그게 k인 거죠. 그리고 y좌표도 똑같이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쓰고 뒤에 거 쓰면 6, 앞에 거 쓰면 0이죠. 됐어?
그러면 얘가 3분의 10이니까 약분하면 얘 4 나온다. 그지? 그러면 얘가 y좌표를 생각한 거니까 얘가 4면 k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4가 되겠지. 그럼 아까 쌤이 그래프 위에 점 찍었을 때 마이너스 4,4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때 지금 A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금 뭘 구한 거지? 마이너스 K를 구한 거지. 그럼 얘가 몇인 거예요? K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넘겨서 계산해주면 얘 0 되고, 여기가 A 나오니까 A는 3 여기다 곱해서 마이너스 12. 아까 나온 대로 나오지. 됐지? 그래요. 자, 일단 특강은 여기까지 하죠.